이번 주 증시입니다. 8월 7일 월요일 미국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넘게 빠지면서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도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 수요일은 전일장의 하락을 딛고 모처럼 양대 지수가 힘을 내줬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거기에 제약 바이오까지 나란히 상승해줬습니다. 목요일장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8월 11일 금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완화가 됐지만 시장을 이끌어갈 모멘텀의 부재 속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 내려간 2,591.26포인트로 약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전장 대비 0.1% 소폭 오르며 912.2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어김없이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에 뼛속까지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며드는 내용으로 50분 가득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점검부터 시작해서 매매법 교육,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줄 종목이죠. 생방송 공략주인 시크릿 공략주까지 들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홍당무 재밌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올바른 또 알찬 투자 정보들 한가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요. 주식 매매, 성공 매매의 길잡이이신 주호 선생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주호쌤은 치열하고 험난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책을 알려주시는 분이고요.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다뤄주시면서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고기 잡는 법, 즉 이 시장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법까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런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내용을 녹여낸 매매법을 통해 직접 매주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빅수익을 또 만들어주시고 계시죠. 특히 우리 주호쌤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급등주들을 포착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한 종목 한 종목 챙겨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했는지 수익률표를 통해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죠. 초전도체 섹터로 급등 양상을 이어갔던 국일신동. 우리 전문가님은 3거래일 보유하면서 이 종목으로 25%의 수익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 P&K 피부임상연구센터와 나노브릭으로는 각각 2거래일 보유하면서 15% 그리고 13%의 수익을 추가로 내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 초에 폭등 랠리를 이어갔던 국전약품으로도 11%의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또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주이자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양방향으로 움직였던 나노CMS로도 이길 10%의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5종목으로도 약 74%의 수익을 한 주 동안 또 챙겨드렸죠. 매일 새롭게 이슈가 생성되듯 하루하루 모멘텀을 받고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전문가님이 로직이 녹아든 검색기가 포착해내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진입가, 목표가, 비중, 청산가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동안 5종목으로도 74%의 수익을 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와 라고 감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도 빠르게 이 수익 랠리에 동참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TV 화면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홍당무 주호 선생 7글자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꼭 함께 매매하지 않아도 좋고요. 일단 가볍게 들어와 보셔서 우리 주호쌤이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시고 또 매매를 보여주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호 선생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호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잡는 호랑이 주호 선생입니다. 일단 시장 변동성이 이번 주에 더
어마어마하게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이 갈 때 가져야 되는데 항상 갈 때 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진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했죠.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내포됐지만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외도덕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요. 오늘도 일단 9시 반에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했는데요. 일단 시장에는 부정적 방향이 나타났지만 어제와 반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봅니다. 반대. 어제는 좋게 나왔는데 때렸지만 오늘은 좋게 나왔는데 때렸다 올리는 구조.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조금 효과적인 방향성이 좀 열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은 FOMC 회의록 낭독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9월 달이죠.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내포된 거기서 조금 뭔가 뉘앙스가 풍겼을 때 거기에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뭐 우량주는 뭐 대형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대형주 뭐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이 두 대장주가 흔드는 파동이 자꾸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파동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하고 보시면요. 상승 종목수는 거의 한 60-70%를 차지하고 하락 종목수는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급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어요. 우량주가 쉴 때는 개별주 순환 장세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개별주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먹을 떡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그 시황적인 면을 조금 저희가 공부 좀 하고 왜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의 방향성이 여기서 꺾여버리면은 하반기 시장이 망가지는 시장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올라타면은 반대로 우리가 9월달, 10월달 4분기죠. 4분기까지 상승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시황적인 면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8월 16일 날 이제 이번 주 이벤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다 완료가 됐어요. 이제 8월 16일 날 FOMC 연준의 회의록 낭독이 있습니다. 공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조금 강경파적인 내포를 좀 뉘앙스를 좀 풍겨주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뉘앙스를 풍겨주냐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변동성도 장난 아니게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종합지수 상으로 보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2668을 찍고 하락 각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2000 얼마 찍었습니까? 2570포인트 내외를 찍고 다시 반등 구간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2629포인트의 돌파 시도가 못하고 오늘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 자꾸 올리면은 때리고 올리고는 때리고 여기서 지그재그 박스만 유지될 거냐 아니면 하단 박스를 한번 공격했다가 N자 파동으로 다시 2650까지 올린 파동으로 나타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종합지수 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우상향은 맞아요. 근데 현재 61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61선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당겨줘야 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당겨줘야 돼요. 여기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여기 2553과 앞전 저가 2515포인트까지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 버립니다. 왜 시장은 항상 갈 때 가져야 되거든요. 갈 때 못 가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무척이나 또 중요한 구간이 한 테보가 더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은 얘가 못 가는 시장은 무조건 지수는 하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 지수 가중치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68,450원과 이쪽에 68,650원 올렸다가 때렸을 때는 무조건 저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도 무너졌죠. 68,000원대까지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기가 올리면 69,000원을 올라탔으면 여기는 무조건 지지력이 해야 다시 71,000원까지 가는 파동으로 연결되는데 저건 어떻게 보면 힘이 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위치상은 더 이상 때릴 데는 없어요. 더 이상 때리면 오히려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세력들이 예를 들면 작업을 한다 해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때리면은 올리고 때리면은 올리고 자꾸 박스가두리가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수급 동향이 어느 여부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강화되면서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개별주 순환장세냐 아니면 우량주 순환장세나 연결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시면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을 봐보세요. 그동안에 여기 이틀 때렸죠. 그리고 매수 들어오죠. 하루 27만 주 때리고 350만 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들어왔죠. 이번 주에. 그리고 이틀 동안 지금 한 280만 주, 300만 주 가까이 때렸습니다. 이게 연속성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한 12조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또 때리면은 여기서 한 5조 정도는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다음 주에는 3일천하로 마감하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시키면서 다시 7만 전자로 회복시키는 각도가 만들어져야만 삼성전자의 움직임 속에서 종합지수는 다시 2650포인트로 접근하는 방향성이 열리는데 다음 주도 삼성전자를 때리면서 6만 7천 원까지 공격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아웃. 언제까지? 10월 달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섹터도 죽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 이제 방향성을 또 제시해 줘야 됩니다. 나스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느 지점은 지지해 줘야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면서 상방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여기 61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수평선을 딱 그어놨죠.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14,446포인트에서 13,334포인트의 이 폭, 이 상승폭,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기서 출발한 폭의 4등분 중심값을 구해놓은 겁니다. 중심값을 구해놨는데 지금 현재 중심이 얼마입니까? 13,890포인트가 중심인데 거기를 지금 돌파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게 악영향입니다. 이걸 돌파시켜서 종가상으로 올려놔야만 살아남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3일 동안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립니다. 몸통으로 시작했다가 꼬리로 흔들면서 윗꼬리가 달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가상 저가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시간 1329원, 1330원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현재 4.15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모멘텀은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더 커지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면서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방으로 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입니다.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렵다. 이 두 가지 모멘텀에서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오늘 이제 토요일 날 마감 시장이죠. 토요일 날 마감 시장 미증시는 무조건 당겨놓고 끝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안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하방 원웨이로 그냥 달려버립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양봉 그려놓고 플러스 0.5% 이상은 나스닥을 만들어 놓고 끝내야만 나스닥이 여기서 박스가들이 치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2600을 돌파시켜서 2630, 40까지 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나스닥이 하락 각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악조건으로 바뀌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삼성전자는 못 가고 어떤 구조? 개별주 순환 장세만 빵빵으로 계속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테마 섹터 움직이는 거 보시죠. 초전도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중국 관광, 단체 관광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품 관련주 순환매를 계속 돌려버리듯이 그런 종목 위주로만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딱 60초 후에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가로서 어떤 조건으로 개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시장 흐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완화가 됐지만 이 시장을 이끌어갈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수급 동향도 짚어보면요.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시황 점검, 장 전은 물론이고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주호 선생 7글자 검색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어렵다 하신다면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오늘의 매매법 교육 또 시작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고기 잡는 법 또 준비가 돼 있겠죠? 네, 당연하죠. 돼 있죠. 시작해 볼까요? 좀 저기 공부 좀 하셨습니까? 어떤 고기 잡는 법이요? 예, 제 강의 듣잖아요. 옆에서 바로 듣잖아요. 네, 네. 그럼 생동감 있게 들으면은 좀 뭔가 와닿는 게 있습니까? 패턴을 보고 예. 좀 급등하는 그런 거에 대한 눈이 좀 커지지 않나 싶은데 아직 눈이 멀었나요? 많이 커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개별주 순환장세가 발빠르게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화장품 관련주, 초전도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2차 전지가 더 상승한다, 여기서 끝났다는 분들하고 나눠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벤트적인 면에서는요, MSCI 지수 편입에 에코프로가 오늘 확정이 됐어요. 그럼 31일부터 이번 달 말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MSCI 지수에 편입돼가지고. 그러면 보통 이벤트가 터지고 나면은 오히려 공격하는 포인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적이 과거 역사를 뒤져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각도가 센 종목들은 저 같으면 웬만하면 그 근처에 안 가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다시 저는 공격 포인트가 잡히면 이번 달 말일 편입되고 종목 그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서는 오히려 이제 공격 형태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반대로 리밸런싱이라고 봐야겠죠. 얘 때리고 삼성전자 올린다. 반대로. 이런 각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변동성이 아니라 추세장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변동수장 막 박스가들이 쳐놓고요. 2650가 2500선까지 열어놓고 150포인트에서 박스 치면서 왔다 갔다 춤 맞춰버리겠다는 의미이면 니꼴 개별주 순환장세 이것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봉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세력가치주, 예를 들면 세력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 그려놓고 쭉쭉 N자 파동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이 급등주죠. 그러면 급등주의 초석은 기준봉입니다. 그러면 기준봉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기준봉은 장대봉입니다. 장대 양봉,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물론 상한가도 기준봉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준봉은 16% 이상짜리의 가격이 폭이 16% 이상, 대체적으로 20% 이상짜리가 더 낫겠죠. 왜?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거니까. 그럼 이 기준봉은 기준가 종가가 있고 기준가 중심가가 있고 기준가 저가가 있습니다. 이 기준봉 종가 중심 하단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여기 구간에서는 눌림 매수를 치는 구간, 눌림 매수 치는 구간 이렇게 나눠지겠죠. 박스 위냐 박스 하단이냐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 포인트를 잡으면은 급등주 눌림 패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 속에서 각도도 중요한데 이평선의 각도가 어느 위치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부가 틀려집니다. 그럼 이런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준봉이 태어나고 탄생하고 나면은 다음 날은 조정파가 나오겠죠. 도지형 조정파가 나오든지 꼬리 달리는 음봉이 나타나든지 양봉이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눌림 구조가 1일천하, 3일천하에서 눌림 구조가 나타나게 그 일방적입니다. 일반적인데 5일선이 처음에 깨지냐 안 깨지냐 여부에서 이게 10일선이나 20일선까지 눌렀다가 N자 파동으로 나타나는 여부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게 이 세 가지 패턴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저게 기본. 이 세 가지 패턴은 기준봉이 하나 나타나고 난 뒤면 조정파가 유지되죠. 조정파가 유지되는데 얘는 5일선, 11선, 21선까지 눌렀다가 N자 파동으로 가는 파동. 그리고 얘는 기준봉이 탄생하고 위에서 3분의 1 정도의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5일선을 붕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방, 5일선을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장대봉을 하나 더 그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파동 속에서는.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우리가 눌림 파동 속에서 5일선과 11선을 지지받으면서 N자 파동. 그러면 얘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고 얘는 평준화되게 앞전 눌림보다는 똑같은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상승파를 유지시키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앵커님,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궁금한 점이 없어요? 네. 이해가 돼서 궁금한 점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모르면 모른다 하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풀어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게끔 제가 풀어드릴 거 아닙니까? 네, 쉽게 그죠? 한번 풀어주시면. 모른다고 때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구조는 이해라는 것은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해는 빠르는데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묻지 마. 그냥 수급만 보고 따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매수량이 쫙쫙쫙쫙 올라가면은 야 이거 카운트 탁 치고 들어가는 구조.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요. 기준, 원칙 이게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기준 원칙. 그냥 수급 붙으면은 매수하게 돼 있게끔 클릭을 하죠. 근데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급등주라는 것은 여러분도 사실 수는 있어요. 그냥 수급 붙은 거 급등주 따라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 이 처음 장대봉이 나타났을 때는 제발 따라 붙지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 장대봉이 나왔을 때는 제발 추격 매수 때리지 마시고 다음 날 눌림이 어떤 지점에서 눌림이 되는지 첫날에 눌림 보고 다음 날까지 눌림을 보고 이평선이 어디 위평선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먹을 수 있는 왜 여기 고가부터 여기 25일선이나 21선까지 눌림 파동이 진행되면요. 기본 고가 대비 15% 20% 하락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기본 수급만 보고 올라갔다가 따라 붙었다가 꼬리로 흔들어 버리니까 다음 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눌림 하면은 나는 여기서 샀는데 이걸 기준을 세운 분들은 여기서 사면은 물린 사람보다는 15% 정도는 싸게 사서 오히려 얘가 여기서 샀을 때 본청하고 나온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15%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음 패턴 볼게요. 이 네 가지 패턴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머릿속에 딱 찍어놔야 돼요. 다 세력들이 작업을 한다는 원칙이 생기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패턴 중에서 이게 보면 A급하고 B급하고 나눠질 거예요. 여기는 지금 기준봉이 나타났죠. 대신 여기가 이 패턴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린이의 대표 앵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가지 그림이 네. 뭐가 이상이 있는지 숨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래요? 두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음봉의 꼬리가 짧습니다. 아, 꼬리만 짧습니까? 네. 꼬리만? 다른 건 눈에 윗꼬리가 안 짧습니다. 보이세요? 저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마지막 양봉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게 보면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주식은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얘하고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그죠? 거의 꼬리가 기나 짧나 이렇게만 생각할 뿐인데 얘는 이 캔들의 중심가까지 눌림. 얘는 이 캔들의 3분의 1까지만 눌림. 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구조입니다. 3분의 1까지만 눌림한 애들은 강한 세력이에요. 근데 중심까지 내려온 종목들은 조금 약화된 세력. 반대로. 이런 패턴 속에서 이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패턴. 여기에 기준봉이 완성됐죠. 이 기준봉이 난 다음에 얘는 저점이 높아집니다. 저점이 높은 패턴은 올라가요.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라갑니다. 대신 얘는 지금 3분의 1까지 조정하는데 이 앞전 두 가지 패턴하고 틀린 점 여기 이 종가 대비 장중에는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올립니다. 종가 위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상으로 장중에는 내렸다가 몸통으로 뺐다가 꼬리로 올린다는 것은 종가상으로 올렸다는 거겠죠. 어디 종가? 여기 이 기준에 되는 종가를 올렸다는 것은 얘도 강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이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톡방에다 2번 한번 쫙 쳐보세요. 이해 안 된다.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패턴의 기준봉을 어떤 고가, 저가, 중심가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눌림목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기준봉이라 해서 다 같은 기준봉이 아닙니다. 장대 양봉의 중심과 하단선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장대 양봉의 윗꼬리를 뺀 몸통의 중심과 하단 그리고 이평선 단기 중기 이평선의 위치 제가 5일선, 11선, 21선 붕괴되면은 아웃이에요. 근데 완전히 아웃은 아닙니다.
거래량에 따라 틀려져요. 거래량에 따라. 이게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분출됐냐. 그 여부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돌파 이전 저항을 받은 자리. 돌파 이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양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수렴 과정 걸치다가 여기가 돌파 이전 각도이기 때문에 이걸 저항대를 돌파를 했던 장대 양봉. 그러면 이전 저항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눌렀을 때도 이제 이전 저항대가 지지가 되면서 N자 파동으로 가는 파동. 그리고 나머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핫 이슈. 요즘 초전도체 우리 섹터들 보면은 파워로직스 그리고 또 뭡니까? 오닉 P&A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직까지 계속 살아 있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종가상으로. 그러면 며칠 전만 해도 하한가까지 연저리까지 갔다가 잡아놨다가 오늘 같은 날 당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초전도에 관해서는 2, 3주에 발표 결과를 노출하겠다는 뉴스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맞네 안 맞네 사실이네 거짓이네 싸웁니다. 신문기사 뿌리면서. 그러면 거기에 춤을 추기 때문에 지금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슈가. 지금까지 말일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위주. 거기에 적합한 종목 위주.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또 알고 싶다 하면 노란 톡방에 딱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오닉 P&I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안 올라갔어요. 8,300원, 400원에서 2, 3일 정도 버티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8,300원, 400원 버티다가 얼마까지? 11,000원 종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어떻게 됐어요? 7,500원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렸죠? 12,000원대, 12,700원대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다시 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가격대는 현재 8,000원대예요. 그게 올라가면은 12,000~13,000원까지 또 올라갑니다. 돌립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 차별화시키면서 종목 섹터를 돌려버려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신다 하면은 이 조건에 다 합당한 조건입니다. 그런 종목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2,700개 종목 중에 우리가 다 뒤지려면 어려워요. 저도 못 뒤집니다, 이제는. 그걸 다 뒤지려면 어렵기 때문에 조은 선생님 검색식을 설정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검색 내용을 여기다가 조건, 여기 조건이라고 써졌죠? 조건 대상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넣어서 이렇게 가온전선이네, 에이프로젠이네, 삼진제약, 이구산업, 광무, 유니셈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왜? 거기서 종목은 한 10개 종목씩 설정되겠죠. 대신 거기서 골라내요. 제가. 딱딱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고 하나만 보여주면 또 뭐지? 할 수 있는데 얘도 똑같은 조건식에 똑같은 종목의 PN, 풍년, 바이온, 컬러레이 같은 종목군들 여기서 딱 설정이 돼가지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죠.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런 구조가 패턴이 도대체 어떤 패턴인데 그럼 상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드린 내용 그대로 상세로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하늘색의 이 파란색, 녹색이 매수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이때 검색돼서 매수 포인트가 잡히는. 그럼 여기서 장대봉이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지그재그로 수렴 과정 걸친 후에 여기서 나왔는데 2, 3일 더 수렴 과정을 점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딱. 그리고 그 다음 날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죽이죠. 그리고 이 장대봉의 중심가를 지지받고 쭈글쭈글 거리다가 한 방에 이 장대봉 2배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유지되죠. 이 패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패턴을 여기 검색에다가 집어넣어서 조은색은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종목에서 선정해서 제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보세요. 노을이라는 종목도 장대봉이 계속 나오죠. 윗골이 달린 장대봉. 그리고 그 이하로 안 빠지죠. 안 빠지면서 상방으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런 종목. 세력들. 근데 세력은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주식은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멘탈인데 보통 개인 투자가분들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
왜 욕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주식을 시장에서는요, 조금 잘하면은 잘한다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운으로 해서 수익이 났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보통 뭐 1년 됐네, 2년 됐네 다 실력인 줄 알고 덤빕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물량지도 해볼까 하다가 꼭 거기서 꼬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요, 그런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을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느긋하게 수익을 걷어간다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은 오히려 우상향 방향으로 급하게 유지되는 구간으로 설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패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앵커님 이해되십니까? 네. 네. 우리 그 주린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수급만을 쫓을 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장대 양봉의 다음 캔들이 나왔을 때 그 예. 캔들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지지선을 잘 유지하는지 예. 그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 패턴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많아요. 네. 이게 단촐하게 보편적으로 평준화된 패턴을 4가지 패턴을 제가 압축시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지, 여기에 파생된 패턴들은 많습니다. 그걸 계속 보고 또 보고 실패를 했을 경우는 이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이 패턴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설명을 좀 더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주호 선생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육법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로 크나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챙겨주신 공략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일단 5종목으로도 74%의 수익을 한 주 동안 챙겨주셨습니다. 초전도체 섹터로 움직였던 국일신동 그리고 나노 CMS 같은 경우는 25%에서 10%의 수익을 또 챙겨주셨고요.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나노브릭 국전약품으로도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여러분께 챙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타점들, 전략들 함께 받아서 단기 급등주 매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강의 교육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면은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전은 어떤 구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성립되는지 그걸 한번 이 시간부터 우리 앵커님도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두 종목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공부했으면은 그걸 응용할 수 있게끔 제가 월요일 날 그 종목을 또 2종목을 또 제시해 드릴 거예요. 이따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패턴 보면은 여러분한테 방금 전에 4가지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내용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설명은 기준봉 상한가 완성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윗골이 달린 눌림파동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눌림파동에서는 앞전 저항대가 어떻게 저항대가 유지됐는지에 파동의 선을 하나 딱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얘 눌림이 대략 어디에서 눌림 구조가 만들어질 건지 판단 기준이 거기서 딱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눌림 패턴을 한번 가격을 2,600원대에 설정하고 한 주로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 하고요. 한 주 가지고나 10주 가지고나 5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가지고 매매를 해본다고 하면 익힘이 더 빠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있으면 또 다른 종목 보게 되면은 또 이게 흐트러져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력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구조. 이제 한번 올렸죠. 올렸으면 내려오죠. 내려오면 여기 상한가 종가가 기준 가격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눌린 구조가 여기서 이틀 동안 눌린 구조 받고 여기서 바로 당겨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한번 그러면 여기서 올렸는데 꼬리로 흔들었는데 이 거리량 보세요. 항상 거리량은 선행하기 때문에 필히 거리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하면은 다쳐요. 계좌가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다친 게 아니라 물론 뭐 여러분들도 다치겠죠. 이게 여기를 보시면 거리량을 보시면 상단에 거리량 종가 고가 양봉입니다. 여기서 쭉 올려보세요. 어떤 거리량인지. 이쪽에 보면은 종가 고가 형태인데 거리량.
근데 내려올 때 이틀 동안 내려올 때는 얘 종가 고가의 거래량도 안 나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대봉의 거래량은 어디 갔을까요? 살아있다는 거죠. 딱 담아놓고 숨죽이고 개인 투자가 돼 여기서 물렸던 개인 투자가 돼 여기서 손절하게끔 유도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겠죠. 그러다면 얘 이평선의 각도를 한번 보세요. 이평선의 각도를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단에 5일선이 이 구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11선이 우상향 방향, 밑에 21선이 따라오는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기억 자체가 보면 21선, 121선 다 정별로 돌아섰죠. 121선이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정배열하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120선의 위치가 어떤 구조고 61선이 어디서 받쳐주고 5일선, 11선, 21선은 눌림 파동 시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걸 기준을 삼다가면은 우상향 방향으로 트는 이런 세력가치 종목들을 매매 전략으로 짜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면 나노 CMS입니다. 이것도 초전도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도 보세요. 여기서 한번 올렸죠. 여기서 올림 파동에서 장대 거래량 나왔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럼 내려왔을 때 이 장대 양봉에 흔드는 파동이 내려왔는데 어디예요? 21선, 120선이 다 지지력이 확인되고 이 캔들봉의 하단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대봉으로 띄우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꼬리로 시가 고가 잡히고 꼬리를 흔들어버리는 파동이 나타나죠. 이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쫓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단에서 세력들이 미리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매매 전략을 짜서 여기서 눌림고 여기서 매매 전략을 짜서 이걸 다 못 먹는다 해도 그냥 여기까지만 먹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15%짜리는 되겠죠. 전략을 짤 때는 이건 전쟁터입니다. 돈이 오가는 전쟁터이기 때문에요. 세심하게 짜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자산을 그냥 한 번에 담가가지고 날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구조. 우리 앵커님 이 패턴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제 확실히 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됐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해됐다고 알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신동 얘도 초전도죠. 초전도. 초전도는 얘 종목 보세요. 여기서 장대봉 위아래로 도지형 흔들어놨죠. 그리고 장대봉 상한가로 말아 올렸죠. 근데 초전도 뉴스 데이터가 좋네 나쁘네 하면서 그 다음날 갭으로 하락시켜가지고 때려버렸습니다. 때렸는데 이 장대봉 상한가 들어간 종목 이 거래량에 하한가 언저리까지 빠졌는데 이 말이 됩니까?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반도 안 됩니다. 이 거래량으로 죽였는데 다음날 또 상한가로 올리는 이유는 이 거래량 물량을 털지 못했다. 그리고 뉴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방향으로 뉴스를 또 뿌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시가 고가 잡히고 쭉 내려왔죠.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죽은 종목일까요? 살아있는 종목일까요? 죽은 종목 아닐까요?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쩡한 종목을 가지고? 너무 단기 테마성으로 과열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단기 테마성으로 과열이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과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변동성이 극심해서. 변동성은 크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초전도는 아직 안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지 않았다. 재료는 살아있다. 2, 3주 동안은 계속해서 순환을 돌린다. 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음봉이 터졌는데 여기 거래량 장대 거래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거래량하고 이 양봉의 거래량, 이 거래량 이상 나왔습니까? 이 음봉 거래량이 이 장대봉 거래량보다 이상 나왔습니까? 아니요. 안 나왔죠. 네. 그럼 어디 갔겠어요? 다른 데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있겠죠. 이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얘도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의지가 강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 단가가 중요한 겁니다. 매수 단가. 어디서 매수는 여러분들 아무 때서나 해도 돼요. 누구나 초등학생도 보탬 클릭만 하면은 4,000원에 사든 3,000원에 하든 2,000원에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청산 매도 단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수 단가도 최적의 매수 단가. 누구는 예를 들면 뭐 3,000원에 잡았네, 3,500원에 잡았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5%, 10%의 격차가 생기겠죠. 그럼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26%가 됐든 30%가 됐든 15%가 됐든 여러분들 수익권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패턴을 익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국전약품. 이 종목은 보십시오.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여기서 장대봉을 딱 띄워놨죠. 제가 장대봉이라는 것은 16% 이상짜리인데 기왕 장대봉이 나오면 20% 이상짜리가 나오는 게 좋겠죠. 종가상으로도 고가에서 마감하는 게 좋겠죠. 그만큼 세력들이 터이지 않고 그대로 잡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힘없이 꺾입니다. 근데 꺾일 때를 보세요. 꺾일 때 이 장대봉의 거래량 이상이 나왔는지를 보세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린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기본 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추격 매수 해가지고 도입화시켰다. 앞전 고가 도입화시켰으니까 따라 붙었는데 순간적으로 꼬리를 흔들면서 쭉 내려와 버리면 매매 못하죠. 딱 잡혀오면 언제 올라오지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왔으면은 먼저 판단 기준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냐, 그리고 이평선, 장기 이평선, 61선, 120선이 어디서 지지받고 있냐, 요 부를 체크하면서 여기 보시면 121선, 61선, 다 21선 다 결합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121선이 따라 움직이는데 이게 121선하고 21선이 아래에 있으면은 역배열이죠. 근데 21선이 61선이나 121선을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얘는 수급이 붙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적으로 세력 가치주도 여기서 보시면 21선이 121선, 61선 장기 이평선을 여기서 상향 돌파시켰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상향 돌파시키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꺾여버리죠.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이틀 동안의 저점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대봉을 만들었는데 장대 거래량까지 만들었는데 이틀 눌림 주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러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나? 나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저만. 예?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짜신다면은 뭔가 바뀌는 계좌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디서 주호 선생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많은 자금 필요 없습니다. 한 주 가지고나 10주 가지고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성공과 성장은 틀립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한 방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요. 그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뼈대가 없거든요. 기초공사가 틀어집니다. 우리 부실공사 하면은 그냥 기초 없이 뭔가가 약해지면은 약하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올라가다가도 짓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뭉개져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목적으로 두는 것보다 성장을 목적으로 대응한다 하면요.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성공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 한 방에 뭔가를 얻어가야 되고 오늘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나야 되고 못해도 3일 안에 수익 나야 돼 안 나. 그럼 팔게 되고 그러면은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 돈을 앗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앗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을 버리고 멘탈을 좀 관리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가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늦은 때가 아니에요. 왜? 주식시장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주식시장은 영원불멸하게 운영된다. 무조건 기업이 망하면 퇴출당하겠죠. 예? 그러면 다음 패턴을 볼게요. 신데카바이오는 K멜로디 이런 관련주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K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힌트를 줍니다. 산을 한번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올리죠. 제자리. 그러면 제자리에 왔는데 기준은 여기 기준봉이 있고 여기 기준봉이 있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좋은 현실인데 여기서 물린 분들은 안타까운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U자 패턴으로 다시 어디예요? 여기 61선, 121선이 지지가 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트이면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장대봉을 다시 한번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다음날 장대봉에 다음날에서 추격 매수 때리면 안 돼요. 보통 개인 투자가분들은 와 하다 보면 추격 매수 때렸다가 또 다음날부터 누르기 시작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걱정이죠.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눌렀는데 11선, 21선 지지력이 확인이 되죠.
안 깨잖아요. 안 깨다 보니까 그리고 이 캔들봉의 중심가에서도 안 깨죠. 안 깨니까 여기서 붕괴는 게 오히려 갈 때 가주는 패턴은 강하고 갈 때 가주지 못하면 어때요? 하방 압력이 강화되죠. 우리 종합지수 그거잖아요. 갈 때 가줘야 되는데 갈 때 못 가니까 실망 매물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 가주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로 흔들면서 개인 투자가들 물량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사서 20%가 됐든 10%가 됐든 전략을 짜본다면 여러분도 틀리겠죠. 그러면 시간상 제가 이제 종목을 해야 되니까요. 더 해드릴 건 많은데요. 나머지는 제가 또 이제 톡방에서도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시크릿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했죠? 이번. 그러면 이 공부 이제 여기 기준봉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대량 거래 터뜨렸죠. 그리고 하락 압력이 강화됩니다. 오히려 여기 기준봉 여기까지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21시선으로 복귀하고 한 바닥을 올렸는데 어때요? 여기 장기 이평선 여기 다 몰려있죠. 이평선이 몰려있으면은 수렴이 아니라 확산입니다. 이거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향 방향으로 터닝을 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꼬리로 흔들렸는데 다음날 음봉으로 때렸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적어도 한번 왜? 여기 쌍봉이기 때문에 여기 물량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음봉으로 때리면서 개인들 물량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 전략을 짜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면 얼마? 25%에 30%짜리 수익률이 달성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QR코드 찍고 입장하셔가지고 월요일날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볼 테니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한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세요. 참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량하고 이 장대봉 상한가입니다. 3일간 내려오는데 거래량 없어요. 그리고 이 장대봉은 이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매집입니다. 매집의 거래량을 만들었는데 이 앞전 거래량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내려오는데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 패턴을 여기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거래량 없이 주의지를 흘려서 여기 기준봉까지 깨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안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100%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면 돼요. 전략을. 어떻게?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언제 21선을 올라타는 구조가 만들어진데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어디? 여기를 한번 치러 간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머리를 세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세우면은 여기서는 지금 21선 여기까지 장대봉을 만들어놨죠. 이 장대봉을 보시면 여기에 장대봉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 장대봉의 거래량인데 하락 각도에서 눌림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기까지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겠죠. 지금 시간상 제가 더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게 톡방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두 종목 설명해 드렸죠. 이 QR코드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급등주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한 주도 좋습니다. 한 주로 이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예,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시크릿 공략주 두 종목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두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또 매매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고 싶다,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주호 선생 7글자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톡방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11시 50분 안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